Greetings MMA jobb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10격자를 TITP 시렉입니다. 자, 곧 있으면 올해 저한테 가장 기대되는 매치, 가장 긴장되는 매치, Legendary Polish Power 얀 블라코비치님과 천재 타격가 이스라엘 아데사냐, 이 둘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가 큰 만큼 며칠간 이 경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설정까지. 아하! 자, 일단 블라코비치님과 아데사냐는 둘 다 타격 테크니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니쉬를 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니쉬가 나올 상황이면 피니쉬를 가져가지만 굳이 피니쉬를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블라코비치님께서 최근에 KO 경기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블라코비치님이 핵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라코비치님이 펀치가 묵직한 편은 맞아요. 근데 라이트 헤비급에서 핵봤다는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블라코비치님을 핵봤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MMA jobbers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블라코비치님이 최근에는 KO 경기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KO 경기들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블라코비치님이 타격 실력이 물이 올라서 KO가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펀치 자체가 완전 핵받다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볼칸 우즈드미르, 이리 프로하스카 이런 선수들보다 순수 펀치력에서는 블라코비치님이 미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데사냐가 로메로랑 붙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블라코비치님이 순수 펀치력에서는 로메로보다도 미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블라코비치님이 막 휘두르는 그냥 뚜벅이 파이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블라코비치님은 정말 스마트하게 싸웁니다. 블라코비치님은 UFC에서 최초로 도미닉 레이스라는 퍼즐을 풀었거든요. 원래는 블라코비치님이 앞손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레이스 경기에서는 뒷손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스가 스텝백 카운터를 못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라코비치님이 타격 디펜스가 정말 좋습니다. 레이스랑 붙었을 때 레이스의 공격의 거의 한 80%는 가드나 페리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페리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블라코비치 레이스가 딱 붙었을 때 피니쉬 장면 거의 직전에 두 사람이 난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케이지에서. 그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레이스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팍 날리거든요. 이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블라코비치님이 레이스의 스트레이트 레프트를 페리로 이렇게 막아냅니다. 그만큼 상대 타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리고 아데사냐와 블라코비치님이 피지컬을 비교를 해보자면, 블라코비치님은 순수 맷집과 순수 펀치력, 순수 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블라코비치님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데사냐는 스피드, 유연성, 정확도,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앞섭니다. 그리고 아데사냐가 동체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데사냐가 요즘 KO 경기들이 좀 나오니까 아데사냐가 펀치가 세다고 생각하는 MMA jobbers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데사냐는 펀치가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운터를 정말 날카롭게 잘 꽂습니다. 가스탈렘전에서 나온 풀백 카운터나 코스타전에서 나온 잽에 슬립하고 카운터 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잘하거든요. 이런 카운터는 펀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도 카운터성으로 들어가면 상대한테 데미지가 엄청 크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블라코비치님이 아데사냐를 상대로 공격을 잘못했다가는 카운터를 맞고 데미지가 크게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아데사냐가 킥을 정말 잘 찹니다. 코스타전에서 봤듯이 아데사냐가 초반부터 카프킥을 계속 차면서 오블릭킥 이런 걸 계속 차주면서 코스타의 다리에 데미지를 많이 줬거든요. 이런 거를 블라코비치님 상대로도 거리를 두면서 킥을 잘 찰 수 있다면 초반부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아데사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포인트로 판정승 가져가기, 두 번째는 누적된 데미지로 인한 TKO승,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터로 인한 TKO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포인트 싸움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데사냐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데사냐가 스피드, 유연성, 정확도, 타이밍, 동체 시력 이런 부분에서 아데사냐가 훨씬 블라코비치님보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크니컬한 포인트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아데사냐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데사냐가 잽을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블라코비치님께서 아데사냐의 잽에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맞게 된다면, 잽이 세지가 않더라도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 코드 부러질 수도 있고 데미지가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잽으로 인한 데미지 누적으로 인해 TKO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블라코비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5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스탠딩에서 KO시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킥으로 누적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아데사냐가 큰 대응을 못해서 블라코비치님께서 판정승을 할 수도 있고 뭐 TKO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격이랑 그래플링을 섞은 판정승. 네 번째는 서브미션승.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인한 TKO승.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블라코비치님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블라코비치님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방법이 많을 뿐이지 이거를 꼭 실행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블라코비치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너무 늦게 해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폴란드에서 라스베가스로 떠난 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3주 정도 전에 조금 여유로울 때 요청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왔기 때문에 의무적인 인터뷰 뭐 미디어데이 혹은 뭐 에리얼 헬완이랑 ESPN MMA에서 하는 인터뷰 이런 거 외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끝나고 인터뷰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블라코비치님께서 다른 해외 인터뷰에서 2라운드에 헤드킥으로 아데사냐를 KO시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블라코비치님이 본인 경기 예상을 정말 잘하십니다. 지난 4경기 본인 경기 예상을 모두 다 적중시켰거든요. 라콜드는 2라운드에 랩투으로 KO시킨다 해서 정확하게 맞췄고, 자카르 소우자랑 붙어쓰는 소우자가 주짓수를 의식해서 판정승 딸 것 같다 해서 판정승 땄고, 코리 앤더슨은 2라운드에 KO시킬 것 같다 했는데 1라운드에 KO시켰고, 도미닉 레이스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3라운드에 KO시킨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2라운드에 KO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2라운드에 KO를 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아데사냐를 상대로는 2라운드 헤드킥 KO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데사냐의 빈틈이나 약점 이런 거를 보셨는 것 같아요. 근데 아데사냐는 헤드킥을 헤드 무브먼트로 피하는 실력이 엄청나거든요. 로버트 휘테커전에서도 헤드킥은 다 피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셋업 없이 그냥 헤드킥 날리면 제가 봤을 때 못 맞출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엔 카운터도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라코비치님께서 아데사냐를 헤드킥으로 케어시킬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잽이나 뒷손으로 아데사냐의 헤드 무브먼트를 이끌어내서 헤드킥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게 휘테커 캐노니어전에서도 나왔었고 코리 앤더슨이랑 오빈스 생프르 경기에서도 나왔거든요. 보통 한 선수가 앞손이나 뒷손을 날리면 상대 선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슬립을 하거든요. 슬립을 할 때 헤드킥을 탁 맞추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블라코비치님께서 테이크다운을 페인트를 주고 헤드킥을 날리는 거죠. 아데사냐는 모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가 테이크다운으로 오면 엄청 큰 모션으로 스포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블라코비치님께서 테이크다운 페인트를 엄청 잘 주면은 아데사냐가 큰 동작으로 스포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데사냐가 스포로를 한다고 머리가 딱 내려왔을 때 헤드킥으로 딱 맞출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디킥으로 데미지를 많이 줘서 아데사냐가 바디킥을 의식하고 있을 때 헤드킥으로 기습 공격, 이게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는 클린치를 잡고 있다가 클린치에서 떨어질 때 기습 헤드킥. 이건 지미 마누아 1차전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블라코비치님께서 정말로 헤드킥으로 KO를 시키신다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도미닉 레이스 전에서 봤듯이 블라코비치님께서 레프트 바디킥이 정말 셉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경기들에서도 레프트 바디킥으로 상대한테 데미지를 크게 주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블라코비치님께서 이기려면 바디킥이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데사냐가 헤드 무브먼트는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UFC에서 헤드 무브먼트 하나는 1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헤드 무브먼트로 헤드킥이나 펀치는 피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바디킥은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 무브먼트는 가만히 서서 머리만 이렇게 뒤로 해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는 진짜 몸 자체가 뒤로 가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블라코비치님께서 아데사냐의 머리를 때리는 것보다 바디를 때리는 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블라코비치님께서 바디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블라코비치님께서 라콜드랑 소우자랑 코리 앤더슨전 이 3경기에서는 다들 그래플러 혹은 레슬러기 때문에 킥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레이스전에서 봤듯이 타격가들 상대로는 킥을 좀 자유자재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아데사냐는 그냥 레슬링 디펜스 좋은 순수 타격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레프트 바디킥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블라코비치님께서 마음 놓고 바디킥을 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디킥을 찼을 때 아데사냐가 킥캐치를 하고 펀치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그킥에도 펀치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도 못하고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얀 블라코비치님 잘알 아니겠습니까? 얀 잘알. 제가 블라코비치님 UFC 경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모두 여러 번 봤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블라코비치님께서 사우스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티아고 산토스전이랑 일리르 라티피전에서 사우스포랑 오소독스로 많이 번갈아 가면서 싸웠거든요. 일단 사우스포면 좋은 점이 뭐냐? 블라코비치님이 사우스포로 서 있고 아데사냐가 만약에 오소독스로 서 있는다. 이렇게 되면은 아데사냐의 앞손을 블라코비치님께서 본인 앞손으로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오소독스일 때보다 사우스포로 서 있을 때 아데사냐가 오소독스일 경우 앞손을 많이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장 주특기인 레프트 바디킥이나 레프트 헤드킥을 스위치 없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소독스로 있으면 레프트킥을 날리려면 스위치를 해서 차야 되거든요. 근데 사우스포면은 스위치 없이 그냥 바로 찰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블라코비치님께서 제가 봤을 때 아데사냐를 클린치나 테이크다운 시킬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블라코비치님께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52%로 현 UFC 라이트 헤비급에서 테이크다운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싱글렉이나 더블렉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그라운드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니키타 크라일로프 경기를 보면 크라일로프가 바디킥을 날리니까 킥캐치를 해서 싱글렉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싱글렉으로 안 넘어가니까 크라일로프의 백을 잡아서 그냥 같이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크라일로프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블라코비치 님이 주짓수 블랙벨트에다가 지금까지 커리어 사상 서브미션 승도 9번으로 서브미션 능력도 꽤나 높으십니다. 그리고 클린치를 잡았다면 클린치에서 떨어질 때 루크라 콜드전처럼 레프트 훅으로 케어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클린치에서 떨어질 때 헤드킥 날리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아데사냐가 가스텔럼전에서 보여줬듯이 테이크다운을 당하면 트라이앵글 초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코비치 님이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데사냐가 신기한 게 한쪽으로 연타를 잘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선수들이 레프트 치면은 그 다음이 라이트고 혹은 라이트 치면 그 다음이 레프트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아데사냐는 왼쪽 오른쪽 이런 걸 잘합니다. 휘테커전에서도 카운터 칠 때 라이트 훅을 2번으로 연타를 쳤죠.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라코비치 님께서 예상을 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연타로 나오는 걸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데사냐가 잘하는 게 근거리에서 상대가 막 들어올 때 스피닝 엘보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가스텔럼전에서 가스텔럼이 막 들어올 때 스피닝 엘보를 꽂았다가 가스텔럼이 그러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블라코비치 님도 맞으면 데미지가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사냐가 근거리에서 엘보도 잘 꽂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엘보로 데미지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엘보로 커팅이 난다면 피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데사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블라코비치 님이 만약에 이기고 있더라도 스피닝 엘보나 엘보 한 방에 전세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블라코비치 님께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50대 50 경기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블라코비치 님께서 이기는 그림도 많이 보이고 아데사냐가 이기는 그림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얀 블라코비치 님 경기는 예상을 안 할 겁니다. 왜냐? 저한테 인터뷰 해주신 선수는 제가 예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살짝 미신 같은 겁니다. 제가 인터뷰 해준 선수를 딱 이긴다고 말하면 뭔가 그 선수한테 좀 안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미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분석은 이렇게 했지만 승자 예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승자는 누군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그런 부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